네, 저는 이제 건선이 좀 잘 안 낫고 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그 단계가 있을 만큼 복잡한 질환인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 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 때밀이도 말씀하시고 뭐 그 감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대표적인 그 건선을 유발하는 원인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단은 약간의 그런 건선은 잘 생길 수 있는 유전적인 소질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바탕에서 이제 어떤 악화되는 이런 이제 인자가 있었을 때 이제 건선이 면역 체계가 조금 교란이 되면서 피부만 특정적으로 생기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면 평소에 뭐 때밀이나 아니면 뭐 감기 뭐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 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건강 관리 좀 잘 해야 이제 건선도 막을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건선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때밀이나 뭐 피부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겠고요. 실제로 뭐 건선이 때밀이를 열심히 한다고 갑자기 그러니까 하나도 없던 건 생기고 이러진 않아요. 들기름 등 식물류의 보습 효과가 어떤지요, 있는지요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들기름 말씀하시면 들기름. 그러니까 보습제는 뭐 종류가 꼭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요. 뭐 병원에 있는 보습제가 월등히 좋다 이런 것도 아니고 네. 들기름도 잘 발라서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기에 만족스럽고 뭐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 쓰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들기름 쓰셔도 괜찮다고 하네요. 뭐 아니 그러면 저는 이제 네. 흔히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굳이 막 이걸 꼭 뭐 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고요. 뭐 원하시고 뭐 흔히 구할 뭐 본인이 네. 쓰고 싶으면은 보습은 어느 거나 하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럼 혹시 뭐 좋은 보습제 뭐 이런 거 조금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을까요? 이제 보습이 굉장히 중요한데 피부 건강에. 네, 네, 참 중요한 일인데 네. 우리 뭐 여기 계신 분들 뭐 피부과 가면 좋은 보습제 추천도 많이 받고 하실 텐데 꼭 어떤 좋은 거라기보다는 일단 뭐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뭐 저렴하더라도 꾸준히 사용할 수 있는 보습제, 예를 들어 아주 극단적으로 바세린 같은 것도 아주 좋은 보습 효과가 있습니다. 그걸 쓰셔도 되고 뭐 대형 뭐 마트나 뭐 이런 화장품 코너에도 우리 애기용으로 나온 아토피용으로 나온 이런 보습제들 쓰시면 이게 좀 따가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좀 피하시고 뭐 쓰시면은 큰 문제 없습니다. 아까 일주일에 300~400g 거의 뭐 2통을 써야 되는 양을 말씀하셨는데 그거 지켜야 되나요? 그거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저도 실제로 네. 저도 잘 못 지키고요. 저도 겨울철에는 좀 자주 바르는 편이긴 한데 어쨌거나 조금 가려우시면 끓지 말고 바를 수 있도록 하시고, 저도 이게 제가 피부가 이제 약한데요. 이런 뭐 피부과사가 약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습제를 조금 꾸준히 바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도움이 당연히 되는 거고요. 책에도 나와 있는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이게 저도 처음 바를 때는 찜찜하더라고요. 이게 특히 남자들은 이거 뭘 바르면 자꾸 찜찜하고 한데 자꾸 바르다 보면 조금 적응도 됩니다. 그래서 습관을 아까 이제 이 습관이라는 게 하루 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들이셔야 돼요. 아니 저는 그 다른 뭐 피부과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샤워를 하지 만약에 못했다 너무 바빠서 그래도 그 위에 발라도 네.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것도 정말 그러니까 뭐 보통 곳에 하루에 네 그럼요. 아까 샤워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씻어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나오는 기름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보습제입니다. 우리 몸에도 이 기름이 너무 많아도 안 되겠지만, 그래서 그걸 씻어내게 되면 또 보충을 빨리 해줘야 되는 그런 점이 있고, 꼭 굳이 샤워를 하지 않더라도 위에다 더 바르셔도 되고 또 약을 바르고 뭐 더 바르셔도 되고 관계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건선이 심하면은 주사까지 아까 뭐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주사도 맞는다던데 어떤 건가요? 누구나 맞을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 주사라는 게 보통 우리 개인 병원 피부과에 가면 그 왜 뭐 알레르기 있거나 두드러기 있거나 할 때 맞는 그 스테로이드 주사가 아니고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생물학 제제라는 주사입니다. 걔는 좀 고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만약에 그걸 보험이 되지 않는다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단위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반드시 저도 저도 당연히 그 돈 내고는 맞고 싶지 않고 보험을 적용을 받으셔야죠. 그래서
그 앞에 뭐 어떤 우리가 일반적인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을 때 된다는 게 있으니까 그 조항을 적용을 하셔야죠. 네. 그렇게 하시면 아주 뭐 10분의 1 가격으로 뭐 또는 뭐 그러니까 1년 가격이 10분의 1 가격으로 맞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크게 뭐 부담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그 자체도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 자체가. 근데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주사, 그러니까 가장 최신 치료인 그 생물학적 제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맞을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중증의 건선 환자만 그러니까 그 보험 혜택을 받을 네, 수 있는 혜택을 받으시려면 중증,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뭐 몸의 체표면에 10% 이상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만약에 나는 뭐 그런 거 상관없어요라고 하면 뭐 맞을 수는 있죠. 이게 약은 약이니까요. 네. 다만 이제 이게 비용 부담이 좀 커서 추천은 드리지 않는데 네, 맞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 건선이 얼굴에 생기셨나 봐요. 예, 얼굴 건선 피부염증이 있는데 관리법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이 얼굴 건선이 조금 이게 정말 힘들죠. 이게 힘든데 뭐 관리 방법은 아까 말씀을 기본적인 건 다 드린 것 같고요. 과한 자극을 줄이고 뭐 로션을 많이 바르고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그걸 가라앉히려면 이제 먹는 약이거나 이런 거를 조금 써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한 내용은 그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은 이제 또 뭐 혹시 기회가 되시면 따로 저하고 상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아까 저기 상담 또 시간 네, 되시면 조금 네. 받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자세하게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 제가 그냥 그대로 읽겠습니다. 건선 환자는 여러 관련 요인 중에 혈관 내 코르티솔 농도가 높아 천연 면역력이 낮아져 건선이 온다는 주장을 본 적이 있는데 관련이 있는지요? 라고 이렇게 좀 어디서 뭐 네, 이게 조금- 하도 정보가 돌아다니니까 네 이게 뭐 맞는 얘기인지 한번 여쭤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뭐 이게 조금 근거가 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뭐 이게 코르티손이라는 건 아까 이제 호르몬인데요. 조금 근거가 좀 부족한 얘기인 것 같고 뭐 이게 자세한 내용은 잠깐 나오겠는데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뭐 인터루킨이라고 하는 우리 몸에 신호 전달할 수 있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걔들이 이제 좀 증가가 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 코르티솔하고 관계 오히려 코르티솔은 좀 높으면은 면역 보호 작용이 있어서 도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궁금하시면 한번 또 오시면 제가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주 그러니까 깊거나 그러니까 개개인에 대한 질문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또 하면 또 힘들 수도 있고 또 뭐 사생활 문제가 될 수 있고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제 화폐성 습진과 건선이 유사한 점이 있는지요? 조직 검사에서 화폐성 습진으로 진단을 받았어요. 네, 일단 이 질문 네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뭐 피부병이니까 유사한 점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치료도 뭐 어떤 기본적인 원리는 같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생물학 제제 이런 것들은 쓰지 않지만 이 화폐상 습진이라는 거는 이제 쉽게 생각하면 어른에 생기는 아토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토피로 관리하듯이 어른에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병입니다. 일단은 같은 병은 아닌 거죠? 다른 병이긴 병입니다. 합니다. 네. 증상이 조금 유사하게 나타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분이 또 숯가마라 가는 거 괜찮냐고 좀 여쭤보셨네요. 네. 화폐상 습진이 있으시다면 개인적으로는 안 갔으면 하는데요. 또 숯가마에 또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 기분 전환이 되고 또 뭐 글쎄 추천을 하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보습제를 열심히 바르시는 게 오히려 숯가마 가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항상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데 이 건선에 주의해야 할 음식이 있는지요? 어떤 음식이 나쁜가요? 이렇게 여쭤보셨네요. 뭐 네. 제가 아까 강의 또 잠시 얘기 드렸는데 그러니까 뭐 기름기 많은 음식 이런 것만 조금 가리시고 원래 뭐 음식이 다 해당되는 사항이니까요. 특별히 뭐 건설에서 반드시 피해야 되는 음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어느 정도는 다 이제 신장으로 다 이게 그 전해질 수치는 다 맞추어 주기 때문에 조금 뭐 예를 들어 짜게 드셔도 하루 이틀 드신다고 뭐 해가 되고 이러지 않고 다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하여튼 뭐 적정하게 이제 우리가 권장하는 양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아까 고지방식이 같은 경우에는 비만이 건선의 악화 요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고지방식이가 비만을 일으키고 또 비만이 건선을 악화시키는 그런 또 요인이 될 수도 네, 있겠네요. 중요한 네, 질의죠. 그렇습니다. 아, 여기 이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좀 약을 안 써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렇게 여쭤보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잠깐 그 강의에서 나왔는데 바르는 약도 있고요. 물론 이제 범위가 너무 넓으면 힘들겠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광선 치료. 네, 아까 전에 그 통에 들어가서 광선 치료 아주 좋은 치료입니다. 물론 제가 가격을 정확히 잘 몰라서 죄송하긴 한데 그게 네 수가가 정확하게 잘 보험 수가가 기억이 나서 보험은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광선 치료나 뭐 연고 가지고도 이제 네. 치료가 가능하다.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연고제도 이제 아까 잠깐 이제 사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스테로이드 연고제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이거는 꼭 건선 환자 그다음에 아니면 뭐 다른 피부 질환이 있는 환자들하고 조금 다른가요?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뭐 어려운 부분이 한데 스테로이드 연고제는 우리 피부과에 흔히 쓰는 약이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바르세요라고 이렇게 정해주거든요 대부분. 그러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사실 때는 예를 들어 우리 가장 시중에서 많이 살 수 있는 뭐 이렇게 복합제가 있는데 무슨 이렇게 하여튼 이름을 제가 상품 이름을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하여튼 뭐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약들은 일주일에 그걸 한 세 튜브 정도 이상은 안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나머지는 뭐 일주일에 한두 튜브 정도에서 조금씩 바르는 건 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뭐 그래도 좀 불안하시면 이 바르는 약의 가장 큰 부작용은 이제 모세혈관이 조금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혈관이 이렇게 거미줄처럼 보이게 되는데요. 혹시나 그런 게 보이면 일단 중지하시고 뭐 보이지 않으면 조금 더 쓰셔도 되겠고 뭐 자세한 내용은 또 피부과에서 피부과 의사 선생님 처방을 꼭 따라야 되는 연고 스테로이드 연고는 꼭 그 양을 지켜야 되니까 그 피부과 의사 선생님 말씀 꼭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은 뭐 대략 여기까지 된 것 같고요. 혹시 그 여기 관중 중에서 네 질문 해주세요. 예, 한 가지 문의드리겠습니다. 네. 머리가 가려워서 피부과에를 갔더니 샴푸 가려운데 바르는 샴푸로 머리를 감고 약을 먹으라고 해서 먹었는데 사실상 효과를 못 봤어요. 근데 그 질병 이름이 지루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루성과 건선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고 어째서 듣고 안 듣고가 있을까요? 이 가려움증이요. 실제로 치료가 조금 아주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지루성 습진이라는 병은 또 이제 피부의 이제 건성과는 또 다른 하나의 질병인데 그래서 이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다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고 이게 그 상황이나 어떤 환자분이 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라도 일단 첫 번째 처방은 그렇게 해드렸을 것 같고 일단은 이제 뭐 아까도 했지만 머리에 오일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많이 바르시면 좀 더 가려움이 완화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또 먹는 약을 또 추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루성하고 건선하고는 병 좀 다른 병입니다. 네. 그 지루성 습진이라고 해서 걔는 우리 습진이라는 큰 보형 안에 들어가는 그런 병입니다. 근데 가렵기는 한데 외부적으로 아무 상처도 없고 멀쩡해요. 이 가려움이라는 게 이제 아까 뭐 이게 나이가 들면 이 피부가 조금 이제 보호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사소한 어떤 자극이나 이런 데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피부가. 그래서 생기는 게 우리가 가려움으로 생각을 하는데 뭐 어떻게 됐거나 이제 보습은 이제 철저히 해주시는 게 제일 도움이 되겠고요. 이렇게 머리를 감을 때도 너무 이렇게 손톱으로 세게 끌거나 이런 건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예, 고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머리를 혹시 너무 자주 감는 것도 안 좋나요, 그러면 선생님? 뭐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괜찮고요. 근데 감으실 때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해서 세게 감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질문해 주세요. 네. 관계가 있는지요? 어떻게 틀린지요? 많이 다른데요. 무좀은 선생님 아까 저기 자료에 보니까 발톱, 손톱 이런 거 나오던데 그런 거 무좀이 아닌가요? 이게 저기 있던 사진들은 건선에서 생기는 발톱 사진이고요. 발톱 모양이나 그러니까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한계가 있다고
한계가 있다고 이거는 건선이 이렇게 하시는 오류가 생길 수 있는데 우리 피부과에서 보기에는 뭐 무좀은 아까 얘기했지만 곰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왜 식빵 같은 거 이렇게 오래 두면은 곰팡이 쓸듯이 곰팡이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감염증이고요. 건선은 아까 얘기했듯이 몸에서 어떤 면역 체계가 조금 이상이 생기는 병이고 전혀 다르고 무좀은 무좀약 있지 않습니까? 곰팡이를 죽이는 약을 쓰면 바로 없어지고요. 건선은 그런 약을 쓴다고 낫진 않고 완전히 다른 병이죠. 원인이 완전히 그 모양은 똑같아요. 발톱 모양은 여기 이 모양만으로 구별하기는 일반인들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꾸 집에서 혼자 이제 진단하려 하지 마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은 피부과에 가서 물어보면 웬만한 피부과 선생님 다 진단해 주실 수 있으니까. 아니 그러면 건선이 딱 그 손톱에나 발톱에만 생기는 사람도 있나요? 그러니까 저런 경우에는 보통 네. 그 손톱에만 있지 않고 몸에도 다 다. 있습니다, 보통. 네. 조직 검사를 했는데 화폐성 습진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화폐성 습진으로 8개월을 진료를 받았는데 그 처음에 이제 교수님을 배웠을 때 이러시더라고. 이거 건성 내가 보기에는 건성 같은데 화폐성 습진으로 나왔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항상 화폐성 습진으로 진료를 받았어요. 그때는 부위가 붉은 그 반점이 많지가 않고 그럴 때로 약도 전혀 부작용이 없었는데 교수님이 이거 건선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 스스로가 건선 교수님을 찾아 배웠어요. 그래서 건선 약을 계속 열심히 먹고 진료를 받았는데도 점점 붉은 반점이 커지고 훨씬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 판독을 교수님이 안 하시 그 진료 보시는 교수님이 봤으면 이렇게 나왔다고 자신 있게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건선인데 화폐성 습진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판독 자체를 교수님이 안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가.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건선을 이제 교수님 찾아뵙고 하니까 면역력이 치솟아 올라서 그렇다고 면역 억제제를 쓰시더라고요. 그러면 너무 제가 보통 사람들이 아프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렇다 하고 좋은 거를 먹잖아요. 영양적으로요. 그러면 면역력이 치솟아 올랐다고 하면 영양적으로 좋은 걸 먹으면 안 되는지요? 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그 두 질병이 굉장히 좀 유사한가요? 유사한 많이 점이- 오진을 하는 경우가 좀 있나 보죠. 화폐성 습진하고 잠시 건선하고. 말씀드렸듯이 네. 이렇게 좀 닮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 있고 그래서 항상 이제 잘 보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보통 아까 전에 그 판독 얘기는 보통 우리 검사를 하면 그 판독은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 일단 병리과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피부과 안에서 우리 그러니까 병원 안에 우리 피 검사를 하면 진단 검사과라는 데서 판독을 하고 뭐 엑스레이 사진을 찍으면 영상의학과라는 곳에 판독하고 하듯이 조직 검사를 하면 일단 모든 판독은 일단 병리과라고 해서 세포만 보는 그 교수님이 따로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단 판독이 내려지고 저희가 보통 뭐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긴 한데 또 조금 다르긴 한데요. 저희가 또 재판독을 한번 합니다. 가서 저희가 또 저희 소견을 보고 또 사진과 맞춰 보기도 하면서 환자분의 사진과 보기도 하고 하면서 그 재판독을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꽃으로 비유하면 꽃망울 그러니까 꽃이 몽우리만 딱 있으면 이게 나중에 무궁화 꽃이 되는지 잘 모를 수가 있는 것처럼 이게 중간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럴수록 이제 좀 더 그러니까 믿고 이렇게 계속 관찰을 해야 되는데요. 참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한 것 같고요. 뭐 판독에 있어서 뭐 오류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어떤 이게 뭐 글쎄요, 그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마다도 조금씩 이게 뭐 말씀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고 그 질문이 면역력이 예. 그 아까도 나왔지만 우리 뭐 사이클로스 약간 왜 신장 이식 받으면 거부 반응 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면역을 조금 억제하는 약을 씁니다. 쓰면은 건선이 도움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면역을 올리는 약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게 뭐 한약이나 뭐 홍삼 이런 거지 않습니까? 권하지는 않는데 쓴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근데 또 개인 병원에 피부과를 가시면 많이 들으실 겁니다. 아마 뭐 홍삼 먹지 마세요, 인삼 뭐 보약 달아 드시지 마세요 하는데
그게 뭐 결정적인 어떤 뭐 문제를 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개인적으로 저는 별로 뭐 안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걸 쓰는 것 자체가 뭐 건선을 심하게 한다거나 또는 건선에 도움이 된다거나 그렇게 보기는 아직 근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좀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고 좀 일단은 네, 뭐 그런 네, 식품이나 뭐 건강기능식품이나 한약을 먹는다면은 좀 뭐 주치의에게 좀 얘기는 드리는 그러니까 게 되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항상 그 의사 선생님하고는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 진료하는 의사 선생님하고는 항상 친밀해져야 됩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자꾸 물어보고 아까 괴롭히셔야 된다고요. 가서. 근데 그런데 이게 힘들어요. 우리나라는 3분 진료지 않습니까? 그래 하면 다른 환자들의 기회를 뺏는 게 되기 때문에 참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말을 빨리 좀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적어가지고 아니면 그러니까 질문지를 적어서 드리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말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럼 이렇게 쓱 보시고 중요한 것만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주 가셔서 한 개씩만 계속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한 번 갈 때마다 오늘은 이거 먹고 그 다음 날은 이거 먹고. 저희 아들이 얼굴에만 지금 건선이 왔는데 지금 군대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케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제가 알려주고 싶어서요. 그 한의원에서 진단을 받고 한의원에서 주는 연고를 바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연고를 바르고 보습제를 바르는 게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일단 뭐 저도 환자분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약을 먼저 발라야 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요. 네. 저는 이제 약을 바르고 보습제를 바르게 이렇게 교육시킵니다. 아, 네, 그럼 선크림 같은 것도 발라도 되나요, 선생님? 네, 네, 발라도 됩니다. 아, 그럼 선크림도 보습제 바르고 그 후에 바르는 게 더 낫나요? 선크림. 근데 보통 선크림에는 보습 기능이 들어 있어서요. 아, 네. 근데 뭐 약을 바르고 선크림 바르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 그러면 선생님 병변이 온 것만 말고 온 몸에다 보습제를 다 발라야 되는 거예요? 예방 차원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보습제는 뭐 네네. 남녀노소 건강을 떠나서 네. 많이 바를수록 도움이 됩니다. 아, 네. 그리고 하나 더 선생님. 머리 쪽으로도 지금 약간 와가지고 비듬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그 두피 케어용 샴푸를 제가 하나 사가지고 보냈는데 그것도 괜찮나요? 뭐 일반적인 뭐 우리 약용 샴푸들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각질이 있으면 이제 네. 연고 같은 약을 좀 바르는 방법도 바르고 있겠죠. 예. 강의를 듣고 깜짝 놀란 부분이요. 그 심혈관계 질환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하셔서 정말 많이 놀랐는데요. 제가 심혈관계 질환에 여러 가지 뭐 고지혈증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손바닥에 그 건선이 와서 병원을 한 3군데를 갔는데 이거는 고칠 수 없는 병이니까 조심하고 보습제를 바르라는 얘기를 병원 3군데서 다 듣고 병원을 가는 거를 중단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들어가지고 관절이 굉장히 안 좋아서 체외 충격파를 병원 가서 받았어요. 근데 그 부분이 이 손바닥에 그 건선하고 관련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선생님 강의를 듣다 보니 혹시 그런 부분이 제가 이 관절이 아픈 거와 관련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겁이 나고요. 그다음에 다른 곳이 아니라 손바닥이라 그게 이렇게 찢어지면서 피가 나서 아픈 게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굉장히 부위가 작았는데 굉장히 넓어지더라고요, 이 부위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심혈관계 질환하고 관련이 있는데 체외 충격 관련이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런 체외 충격파라든지 이런 부분의 치료로 인해서 개선되는 거는 괜찮은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도 그 관절 전문 그런 쪽 전문이 아니라서 일단은 그 관절염 자체가요. 이게 건선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류마티스나 또는 퇴행성 관절염 오래 써서 따라서 생기는 그런 거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관절염이 어떤 성향인지를 한번 지금 치료하시는데 물어보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이 관절염이 뭐 건선이나 류마티스입니까? 아니면 퇴행성 관절염입니까? 이렇게 거기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는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우리가 성인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랑 건선이랑 일반적으로는 같이 잘 오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건선이 심한 경우에 이제 그 같이 이제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근데 지금 이제 손해만 있다고 하시니까 일단은 이제 요거랑 게 별개로 이제 같이 있을 수는 있고요. 물론 아직 확실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몸의 자체에 어떤 약간 그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관상동맥 막히는 거라든지 이런 게 약간 이제 만성 염증성으로 인해서 생긴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큰 틀에서 조금 그런 경로가 공유가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근데 너무 지금 뭐 이런 건선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너무 뭐 미리 앞서서 예측하시거나 걱정하실 필요는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건강검진을 받으면 항상 피의 염증 수치가 많이 높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이런 건선과 관련이 강의를 듣다 보니까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가능할 들어요.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상당히 환자분은 이렇게 좀 이렇게 의학적인 지식이 많으신데 가능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뭐 아까 했지만 아는 게 다 병이라고 너무 많이 알아도 병인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한번 다니시는 병원에 또 한번 물어보시거나 또 아까 뭐 고칠 수 없다고 했는데 뭐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고요. 하지만 좀 이제 관리하는 병이다 보니까 관리라는 게 말이 좋아 또 관리일 수도 있지 또 이게 또 뭐 계속 다니게 되면 또 고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너무 실망을 하지 마시고 또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요. 이게 보통 관절염하고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중증의 건선을 굉장히 오랜 기간 앓았을 때 생기는 합병증 같은 그런 거 아닌가요? 네, 합병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동반질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열심히 강의 잘 들어주시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뭐 배운 거 치료가 가능한 질환, 건선은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고 또 그다음에 치료대도 잘 나와 있어서 희망을 놓지 않고 적절하게 치료 잘 받으셔서 꼭 완치에 가까운 그런 회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헬스송 건강똑똑 마치겠습니다.